또 중요한 좀 외교적 이슈가 있는데 지금 중일 감정이 네. 격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는데 그것 통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대만 개입 발언을 하게 되면서 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요거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7일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행을 중지시키거나 영화 일본 영화를 상영을 중지시키거나 수산물 수입까지 금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본의 새 수상이 업무를 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지 않았나요? 예. 그 정도일 텐데 좀 위태위태한 소질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중의원 활동 쭉 해오면서 예. 뭐 아주 극우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고 경주 에이펙 왔을 때만 해도 조금 다소곳하고 그러더니 첫 데뷔라 저러나 보다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큰 외교적 모험, 사고 또는 일부러 하는 도발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자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내각의 지지율을 좀 일본의 우익을 좀 자극해서 또는 결집시켜서 묶어보고 띄워보려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사건을 하나 일으켰어요. 예. 아시다시피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제1로 아주 엄격하고 원칙이 분명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면 굉장히 말을 험하게 합니다. 불장난하면 너 불에 타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에 네. 중국 총영사가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예,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되게 정부 대변인이나 외교부 대변인의 말은 굉장히 유연하고 순화되고 보통 그렇죠. 완고법을 쓰게 마련이고 예. 되게 그런데 네. 대만 문제에서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아가리 닥쳐라거나 아. 뭐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거나 이렇게 진짜 했던 말들인데 예. 이번에도 아주 정면으로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당연히 뭐 대발을 하고 격앙되리라는 것은 뻔히 알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일본 국장을 불러다가 초치라고 하죠. 예. 근데 외교상으로는 굉장히 큰 항의이자 아주 급이 높은 겁니다. 초치 소환해서 하는 건 소환이죠. 소환적은 초치.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교부 로비에 내려와서 카메라가 돌아가서 잡힌 거니까 우리가 한눈에 봐도 별다른 해설이나 설명이나 중계 멘트 없이도 한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압적이랄까? 네, 오른쪽입니다. 네, 흔히 예. 보는 저기는 아니고 예. 한 사람 옆에 이렇게 지금 파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서 옆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일본 국장인데 아하.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면구하고 뭐 좀 약간 고개도 숙이고 굽신굽신하는 듯한 게 보여요. 일본 측 얘기로는 저때 통역의 얘기를 듣느라고 이렇게 귀를 좀 가까이 대다 보니까 머리가 숙여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했군요. 네, 일본은 그랬고요. 중국은 우리는 필요한 할 말을 엄중히 했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찍혔다 그러는데 저 장면을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한 것에서 저는 중국 측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아하. 입장이나 의도나 자세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저는 의도가 있는 공개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 신화사
통신 CCTV 두 군데를 통해서 정부 입장이 공식 발표되는데 언론 채널이긴 하지만 예. 저 그림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다 교감 끝에 나온 거니까 아하. 그렇게 했던 거고 일본에서는 저 굽신거리는 장면을 이렇게 내보낸 것은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진 및 장면 선택이다라고 약간 볼멘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 말은 별로 가당치는 않아요. 언론에다 뭐 할 때 상대국에 뭐 동조하거나 그런 양국 정상회담이나 아주 뭐 비중이 크거나 극비리에 뭐 하는 것들은 양자 의견을 조율해서 사진을 골라서 내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저거는 지금 로비에서 벌어진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공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걸 다 누구나 찍을 수 있었던 거니까 일본의 뭐 항의 비슷한 것은 조금 얘기되는 건 아니고 일본 내에서도 뭐 일부 우려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새 수상의 발언 이런 것들을 더 높이 치는 분위기도 좀 있고 중국을 규탄하는 분위기도 나온다고 해요. 예. 중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2012년에 센카쿠 열도 그렇죠. 관련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일본이 이제 감당했어야 하는 손해가 무지막지했거든요. 노 재팬, 예, 맞습니다. 불매 운동. 네, 중국이 또 안 한다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다 어.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일본 여행 한꺼번에 안 가고 그리고 안 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일 간에도 굉장히 아픈 역사 과거가 있지 그런데, 않습니까? 예, 예. 청일 전쟁으로부터 예. 시작돼서 상해에서의 둘러싼 패권 힘겨루기라거나 만주에서의 일본의 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중국 공산당 현재의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걸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일본을 전범 국가인데 아직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이류 또는 삼류 형편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당장 몇몇 가지 조치를 취했죠. 일본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중국인들에게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마라.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경제적으로 미치는 건 상당할 것이고 예. 히토류 가지고 일본에게 또 카드로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러면 일본도 이 정도는 다 계산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여 년 전에 센카쿠 사태 파문으로 대단했거든요. 그때 네, 네. 물심양면에서의 긴장과 대립과 피해가. 아하. 근데 대개 중일이 한번 붙으면 사실 중국을 상대로 붙어서 재미 보거나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강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그렇죠. 많고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거죠. 사람 수가 일단 많다는 게 그거 자체가 예. 엄청난 힘인 예. 거고 중국이 해마다 경제 파워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본도 뭐 상당한 경제 강국인 건 명백합니다만 그리고 일본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크게 좀 버틸 수 있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건 맞으나 거기도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고 원자재를 사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중국과 이렇게 싸늘하게 해서 대결 국면으로 가면은 조금 타격이 상당하지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예. 미국도 중국을 의식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저기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일본 자체 뭐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네. 일본 여행자재 방침이 만약에 1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의 0.3% 정도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야, GDP 0.1%포인트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 그렇죠. 지금 뭐 우선 당장 50만 명 정도가 일본에 가려던 거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태 전후로 이 사태 직후에 네. 하루 정도 사이에 굉장한 거죠. 이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저는 꽤 오래 가는 것이고 중국에서 한번 노재팬 불매 운동 그다음에 혐한령 우리는 뭐 한한령 한일령 이렇게 하는데 혐자를 쓰는 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외교적으로 정부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 긴장 관계를 끌어올리면 그 여파는 중국 국민들, 인민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중국 인민들은 반일 감정이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건 일본이 자초를 했어요. 네.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했던 만행을 생각하면 그 피 끓는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는 데다가 그 이후 일본의 태도가 대단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일, 적개심 같은 게 활활 탈이라는 것은 뭐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요. 예.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강경 보수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만 유사 사태를 졸리비기 사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명명할 정도로 명시할 정도로 그런 성향을 보인 총리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뭔가 그래도 다카이치 총리가 뭐 중의원 경험도 많고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신입 총리이긴 하나 여러 가지 연륜이 있는 정치인인데 네. 뭔가 계산이 깔린 발언은 아닐까. 저도 그쪽 그 견해에 좀 동의를 해요. 예, 일시적 우발적 말 실수는 그렇죠. 아니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맞습니다. 정면으로 건드렸어요. 정면으로. 뭐 우려한다. 양안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아슬아슬 위험한 발언. 중국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는데 예. 한 10걸음쯤 더 나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대만 제일 가까운 접점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180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가깝기는 가까운데 그래서 더 중국은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 일본은 지금 그걸 핑계대서 그리고 일본이 자위대를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참전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예. 그리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겨루겠다. 그것도 있군요. 그거 아주 강하죠. 지금 보니까 보통 일본은 신임 총리에게 60에서 70% 되는 지지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약간 내부 결속형으로 그렇죠. 일본 국민들의 뭔가 자의식을 높이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당장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 발언 직전과 직후에 5%포인트 정도 5%요?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그래요? 65에서 지금 70 정도까지 갔다는 건데 지지율 5%포인트 끌어올리려고 이랬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예. 위험한 거죠. 치러야 되는 게 많고. 저는 여기까지는 다 계산이 돼 있으리라고 보고 일본의 향후 발걸음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겠다. 우리는 꼭 이것이 일본하고 중국이 싸늘해지면 우리가 좋아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네,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 플러스적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경계하고 조심하고 긴장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관광이 일본을 안 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로 오는 게 좀 늘어날 수야 있겠죠. 근데 그런 수익 생기는 거 늘어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의 국제 정치, 경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곧바로 일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